죽당 최선생 행장에는 1636년 광양 현감으로 임명되었는데 그해 겨울에 청나라 오랑캐가 서울을 침략하니 임금께서 남한산성으로 피하셨고 세자와 복림대군은 강화도로 피하셨다. 공은 광양읍에서 병사를 모집하여 전주 가명으로 달려가 근왕병에 합세하여 싸우려고 했으나 조정에서 이미 강화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므로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상소를 올렸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남한산성으로 파천한 지 48일째 되던 날, 인조는 죄인의 신분으로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 앞에 선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배 구고두례를 하게 된 인조. 이를 지켜보던 신하들은 비통한 눈물을 흘린다. 인조의 치욕적인 항복, 병자호란에서 조선의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역사저널 그날,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조가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했던 날로 오늘 시작을 해봤는데, 자, 전쟁에서 패배한 왕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실감이 나죠? 딱 저 장면 보니까 갑자기 가슴이 뭔가 이렇게 뭔가 아파요. 네. 저는 이제 저 영화를 봤는데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저 장면에서 왕의 모욕감이 전이 된 건지 앞에서 봤더니 펑펑 우는 분이 몇 분 더 계시더라고요. 근데 죄다 특징이 이제 50대 이상의 남자들. 뭔가 이제 삶의 굴욕을 아는 분들이 같이 펑펑 울면서 보고 봤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 청나라에서 인조가 그 패전국의 국왕이다, 죄인이다 해서 평소에 입던 골용포, 용포를 못 입게 하고 그래서 화면에서처럼 남색, 융의, 군복의 일종입니다만 이 옷을 입게 하고 남한산성의 정문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문으로 나오게 되고요. 호위하는 군사, 의장대 이런 것도 없이 이 죽당 최 선생이 행장만 읽어서는 그 광양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근왕이병이 전주에 늦게 도착해서 전투에 참전하지 못한 걸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승정원 일기 1640년 12월 13일에는 이조에서 올린 계목에 첨부한 전라감사의 장계에는 전주 부윤, 한웅일, 옥구 현감, 임성익, 광양 현감, 최탁을 내년 가을까지 응임해달라는 일로 운운하였습니다. 본도는 다른 도보다 더욱 심하게 흉년이 들었으니 시급히 진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먼 길에 영성할 때 폐단을 끼칠까 염려스럽지만 임기가 만료되면 채차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법전에 해당하니 변경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장계 내의 사연을 다시 심리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께서 계하하기를 장계대로 시행하여 민폐를 없애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방수령은 임기가 5년입니다. 대개 5년 임기가 끝나고 중앙에 빽이 있으면은 바로 중앙으로 또 올라가고 대개 빽이 있는 사람은 5년까지 안 하고 그냥 중간에 올라가요. 한 1, 2년 하고. 그리고 빽이 없는 사람은 다시 또 다른 지방으로 가서 5년 하고 계속 지방간으로 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높이 출세를 못하죠. 1636년에 광양 현감으로 부임해가지고 1640년에 임기가 만료됐어요. 그런데 전라감사가 장계로 올려서 임기를 1년 연장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조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죽당공은 1641년까지 광양 현감을 역임했어요. 근데 광양 현감이 전라감사에 장계가 있다 하더라도 6년간 광양 현감으로 있었다는 얘기는 또 그렇게 빼기 안 통한 것 같거든요. 죽당 최선생 행장에는 임기가 다하였으나 백성들이 왜구가 쳐들어올 것을 걱정하면서 수령으로 더 머물러 주기를 소망하므로 1년을 더
근무하게 되었으며 또 백성들이 비석을 세워서 징송하였다. 그 행장에는 그 왜구가 침입이 있을 걸 걱정해서 지방민들이 그 원했다 이리 적혀 있는데 승정원 일기를 보면은 전주 부윤, 옥구 현감 이 사람들도 1년치 연장을 했는데 전주나 옥구는 뭐 왜구가 쳐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광양에 비한다면 훨씬 외구로부터는 안전한 지역이죠. 그래서 과연 연장한 이유가 외구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그 밑에서 백성들이 원해서 청원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교지, 죄탁을 통훈대부로 삼아 형조 좌랑에 임명한다. 교지의 임명일자가 훼손됐어요. 그리고 파버렸어요. 그런데 그 송덕 7년은 1642년으로 병자호란 때 삼전도 치욕을 겪고 6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교지가 훼손됐겠어요? 죽당공이 숭덕이라는 연호를 인정하기 싫다고 파버린 거죠. 죽당공은 1636년 2월 11일 날 광양 현감 묘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해 그 11월 달에 병자호란이 났죠. 겨울에. 그러니까 광양 현감 교지를 받고 나서 얼추 뭐 1년 가까이 한 7, 8개월, 9개월 후에 그 병자호란이 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병자호란 이후에 최초로 받은 교지가 뭐냐? 그럼 바로 이 형조자랑교지죠. 임명일자가 훼손돼서 읽을 수가 없으나 숭덕 7년은 1642년으로 병자호란 때 삼전도 치욕을 겪은 후에 6년이 되는 해입니다. 죽당공은 1636년 2월 11일 날 광양 현감 교지를 받았고 그해 겨울에 병자호란이 났어요. 그러니까 봄에 교지를 받고 겨울에 그 전쟁이 났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그 삼전도 치욕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삼전도 치욕 이후에 최초로 받은 교지가 뭐냐 그러면은 형조자랑 교지예요. 근데 그 이전에 병자호란 나기 전에 형조자랑 교지를 한번 더 받았거든요. 그 점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죽당공은 교지를 받아보니까 교지에 청나라 연호가 적혀 있으니까 화가 나서 날짜를 훼손해버린 겁니다. 저절로 훼손된 게 아니에요. 보면 확실하게 표가 나죠. 승정원 일기에 의하면 지워진 날짜가 1월 28일입니다. 그리고 교지에서도 훼손되고 마지막에 남은 글자가 팔자가 확인이 되죠. 앞서 그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635년 인조 13년 6월 29일 날 행조자랑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정은 이시만이가 너무 빨리 승진한다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철회됐어요.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에 다시 행조자랑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행조자랑은 유품관이기 때문에 종사품 조산대부 광양현감을 지낸 사람이 유품관이 되는 게 뭐 진급한 거냐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품기가 정산품 통훈대부예요. 그러니까 직책은 유품관 행조자랑이지만은 품계 직위는 정산품 통훈대부죠. 그러니까 승진한 게 확실하죠. 이렇게 조선 후기에 이르면은 그 품계는 높고 벼슬은 낮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승정원 일기 1642년 1월 28일에는 정사가 있었다. 이조의 주청관이 인사안을 올림으로 정유성을 홍문관 교리로 이일신을 겸인이로 죄탁을 형조좌랑으로 삼았다. 하지만 또 그 죽당공은 그 형조자랑에 그리 오래 머물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바로 이어서 한 달 남짓 뒤에 3월 3일 날 의모장군 세자 유기사 익찬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청나라 심양으로 파견이 돼버렸거든요. 그때는 청나라의 수도가 심양이죠. 교지. 최탁을 어모장군으로 삼아 행, 세자 이귀사, 익찬으로 임명한다. 1642년 3월 초 3일. 근데 의무 장군도 역시 통대보 같은 정삼품 당하관입니다. 죽당공은 심양에서 주재를 한 게 아니고 심양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하면서 근무를 해서 제가 이것도 하나 제가 오해를 했던 건데, 저는 죽당공이 세자 이귀사 익찬이니까 소현세자가 심양에 볼모로 잡혀가 있으니까 그 밑에 가서 제가 수발을 든 줄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죽당공이 심양에서 주재하면서 수발을 든 게 아니고 심양에서 소현세자 밑에 소속은 맞지만은 계속 서울로 왕래를 하면서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그 외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중개 역할,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